V-Ray 머티리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먼저 V-Ray 머티리얼을 적용할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할게요. 가로 4천, 세로 4천, 높이는 2400 정도 되는 그냥 기본적인 거실 비스무리한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만들고 에디터블 폴리하고 그리고 앞에 면 클릭해서 지워주고,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는 안쪽이 안 보이는 면이 되죠. 그러니까 두께를 좀 줄 거고, 머티리얼 모디파이어 리스트 가서 쉘 딱 주면 되고, 그러면은 바깥쪽으로 한 100 정도, 100이라 그래봤자 10cm예요. 이런 식으로 두께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요 밑에 옵션 요 파트에 가면은 스트레이튼 코너 요 체크를 해주면은 수평이 딱 맞는다라는 거고, 삐딱하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눌렀다 띄었다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놓고 이제 화면 적당히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놓고, 자, 구도 잡았으면 이제 오브젝트들을, 재질을 적용할 오브젝트들을 이제 만들어 넣어 봅시다. 가서 제일 만만한 게 주전자니까 티팟 같은 거 만들어서 위치 잡아놓고, 자, 그러고선 이제 얘네들한테 적용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머티리얼 같은 거는 라이트, 카메라 그런 것들이 제대로 다 되어 있어야만 제대로 재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바로 카메라로 적용을 할게요. 컨트롤 C 눌러서 피지컬 카메라가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모디파이로 가서 피지컬 카메라 들어가면 무조건 여기 익스포저부터 노출 확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스톨 익스포저 컨트롤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얘를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타겟은 12를 일단 기본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요것만, 처음에는 요것만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밝기 조절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는 라이트 넣어야죠. 이제 가서 라이트 가지고 쭉 가서 V-Ray 라이트를 넣을 건데, 자, 우리 안 한 거 하나 있죠. 세팅. 렌더 셋업 가서 V-Ray를 하려면은, 쓰려면은 꼭 렌더러를 V-Ray 렌더러 V-Ray 5 우리 깔려 있는 건 요거예요. 해놓고, 그 다음에 크기는 아웃풋 사이즈 지금 커스텀으로 되어 있는데 HDTV로 해서 옆으로 좀 길게, 그리고 1280으로 하면 좀 크니까 가로 800 정도로, 요 정도로 맞춰 놓고 렌더 해보면 이렇게 옆으로 넓게 나오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V-Ray 파트로 넘어가서 요거 타입이 프로그레시브인지 아니면은 워킹 모드인지, 프로그레시브면은 미리 보기 렌더링이 살짝 빠르게 되는 편이니까 잠깐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럴 때는 프로그레시브가 낫고, 렌더링 전체적으로 이 정도 된다라는 거 확인할 때는, 속도가 좀 빠르게 할 때는 버킷이 낫고, 어떤 걸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라이트가 없을 때는 이제 인바이러먼트에 체크를 해주면은, 렌더 해보면은 잠깐 이런 식으로 비치죠. 라이트가 없어도 나오게끔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 체크를 해서 쓰면 되고, 라이트 있으면은 별 크게 상관 안 해도 되고요. 색은 여기는 하늘색이 먹어 들어가니까 꺼버립시다 그냥. 그리고 이쪽 GI 파트로 넘어가고, GI는 속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레디언스 맵 체크를 하고, 이레디언스 맵에서는 하이가 아니라 베리 로우로 일단 테스트 할 때는 이 정도로 작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다 됐어, 깔끔하게 이제 렌더링 깔끔하게 해서 저장을 해야지 할 때는 커먼에서 이 사이즈도 2500, 1440 여기 보이죠? 이 사이즈 또는 그거보다 더 큰 사이즈로 렌더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 2000 사이즈는 넘어야 돼요. 최종 렌더링 할 때는. 지금 테스트 할 때는 800에 450 정도로 해놓고 GI 가서 요거
베리 로우로 해놓으면 되고, 최종 렌더링 할 때는 이것도 미디엄 이상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렌더 해보면은 쭉 나오게. 아까 인바이런먼트를 꺼가지고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라이트 넣어봅시다. 이제 세팅 됐으니까 가서 Vray, 그리고 Vray 라이트는 기본이 플랜 라이트라 그랬어요. 플랜. 그래서 플랜 요거 위쪽에서 거실 조명처럼 방 위에서 이런 식으로 쭉 올려가지고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맞춰 놓읍시다. 보이죠? 어떤 정도로 들어갔는지. 라이트 들어갔고, 라이트가 들어갔으면은 라이트 확인. 요거 이름도 바꿔놓으면 제일 좋다 그랬어요.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장 조명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작업할 때 수정할 때 편해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여기 멀티플라이어는 32 기본 Vray 라이트는, 그 다음에 색깔, 그리고 렉탱글 라이트 옵션 가가지고 자기 자신 보일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반사됐을 때 비칠 건지 말 건지를 여기서 조절을 해주면 돼요. 캐스트 섀도우 그림자 넣는 건 당연히 넣어놓고 체크해 놓고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빛이 조금 약하다 싶으면은 이제 라이트의 색이 멀티플라이어를 조금 높이는 경우가 있고, 2배로 높여 볼게요. 그리고 렌더 한번 또 눌러보고, 그럼 좀 더 밝아졌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노출을 조금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노출은 카메라에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요 카메라를 클릭해도 좋고, 아니면은 여기에 피지컬 카메라 이렇게 00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클릭해 보면은 밑에 셀렉트 카메라라는 명령 나오니까 요걸 클릭해서 타겟이라는 거를 밑으로 조금 낮춰주면은 렌더 해보면 훨씬 더 밝아지는 게 보일 거예요. 너무 밝죠? 자, 다시 원래대로 12로 바꿀게요. 그리고 렌더 하니까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선 이 오브젝트에게 재질을 하나씩 넣어 봅시다. 일단 재질창, 자, 여기 머티리얼 에디터 단축키는 M입니다. 딱 눌러보면은 지금 슬레이트 모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모드에서 컴팩트 모드로 바꾸면은 예전에 하던 그 모드가 이렇게 나올 거고, 모드에서 슬레이트 모드 하면은 옆으로 판때기처럼 이렇게 나와요. 컴팩트 모드는 요거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조금 불편한 경우 있으니까 슬레이트 모드로 해놓으면은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요걸로 작업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이제 머티리얼 꺼낼게요. 이쪽 왼쪽 파트에 머티리얼 맵 브라우저 가서 Vray 예전에 쓰던 건 스캔라인이에요. Vray 딱 클릭해갖고 여기 재질들이 잔뜩 나오는데 샘플들이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Vray 머티리얼, 요거를 이쪽 중간에 있는 파트에다가 딱 끌어다 넣습니다. 이렇게 끌어다가 넣고, 아니면은 그냥 더블 클릭해도 돼요. 요거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톡 튀어나오니까. 그러면 머티리얼이 뭐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옆에 오른쪽에 그거에 대한 상세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휠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축소, 확대, 중 버튼 눌러갖고 손바닥 나오게 해서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하고, 작게 만들기도 하고, 요 썸네일 부분 더블 클릭하면 그놈이 커져 보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은 아랫부분 싹 안 보이게 하고, 다시 플러스 버튼 누르면 나오고, 옆에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노드라고 해가지고 연결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연결 콘센트 같은 놈입니다. 조금 이따 볼게요, 그거는. 자, 이제 요거 더블 클릭한 거, 얘가 지금 더블 클릭이 되면은 이쪽에 머티리얼 넘버 26 하고 이름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이름 바꿀게요. 플라스틱.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밑에 여기 보면 베이직 파라메타라고 나오는 부분, 요 파트가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그 중에 디퓨즈 파트, 색깔을 지정하는 파트, 그리고 리플렉트, 반사값, 거울 같은 금속 같은 그런 반사값을 조정하는 파트, 그리고 투명도, 굴절을 조절하는 리프렉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글자가 L이고 얘는 RA예요. 그것만 틀립니다. 자, 그래서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은 요거 클릭해 가지고 에디터 나온 거 색깔 창에서 뭔가를 골라주고 OK를 꼭 해야 돼요. 오케이 한번 해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고. 자, 그리고 요거에다 이제 반사 값을 넣을 겁니다. 반사라는 거는 반짝이에요. 리플렉트 부분에 검은색, 지금 색이 검은색이면은 무반사. 얘가 흰색으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반짝이는 거 보이죠? 반짝반짝.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흰색이면 완전 반사, 검은색이면 무반사, 중간이면 중간 반사겠죠. 자, 아래로 내려서 일단 완전 반사로 해놨습니다. 흰색 완전 반사. 그리고 요거 밑으로 가면 이제 리프렉트라고 있죠. 요거 투명, 물 같은 거, 유리 같은 거 할 때 써먹는 거예요. 요것도 검은색이면 불투명 클릭해서 흰색이면 완전 투명. 간단하죠. 요 세 가지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은 여기 디퓨즈에 있는 걸 가지고 조합을 하고, 그리고 밑에 요걸 가지고 반사 값을 조절하고, 반사가 없으면 무반사, 실리콘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올 거고, 보이는 색으로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하고 싶으면 밑에 있는 리프렉트 파트에 얘를 조금 내리면은 투명해지는 거고, 완전 투명, 중간쯤으로 가면 이제 색깔이 드러나는 반투명 정도가 되는 거고, 생유리 같은 거 쓸 때 써먹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투명해 보이긴 하는데 그냥 밋밋하단 말이야.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 유리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것도 완전히 실리콘 같은 그런 게 아니면은 어쨌든 반사값이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반짝거리는 부분이. 그래서 반투명 하더라도 위에 있는 리플렉트를 이렇게 검은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사값을 조금 넣어줘야 유리나 아크릴이나 그런 느낌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뭐 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기본 세 가지 그거를 익혀놓으면 되고, 적용을 해봅시다. 이제 옆으로 잠깐 치우고, 이 오브젝트, 내가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에다가 여기 있는 요 재질, 지금 내가 만든 플라스틱 재질을 적용을 할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요 부분 보면 됩니다. 이제 슬레이트 모드에 있는 요 위쪽에 선택 있고, 뭐 이렇게 빨아들이는 스포이드 같은 거 있고 쭉 있는데, 그 중에 요거, 이게 이제 어사인 머티리얼, 얘를 딱 눌러주면은 바로 그 오브젝트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살짝 변한 거 보이죠? 이쪽에 오브젝트가, 이게 플라스틱 반투명까지 넣고 막 이래 갖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건데, 다시 조절할게요. 자, 불투명, 그리고 반사 없다 라고 해놓고, 이렇게 되면 무반사체, 반사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색깔만 파랑으로 들어간 거 어사인 눌러서 작업을 해놨습니다. 렌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바깥이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벽 같은 것이, 그 빨간색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 빨간색이 이쪽에 묻어 나오게 됩니다. 반사 역할을 하게 돼요. 빛이 튕기면서. 그래서 벽에다가 들어갈 재질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게요. 요거 또 하나 끌어볼 거예요. 이쪽에서 V-ray 머티리얼 끌어다가 이쪽으로 놓고, 예, 가서 얘는 벽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회색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보통 벽이라고 해놓고 이제 다른 것들에 영향을 안 주려면 디퓨즈를 그냥 회색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돼요. 약간 어두운 회색으로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반사 없고 투명도도 없고, 바깥에 요거 아까 우리 쉘 줬던 거 클릭하고 적용, 띡 적용, 회색으로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바뀌었죠? 렌더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렌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 하나씩 바꿔볼게요. 아까 플라스틱 됐던 거 요거 이렇게 된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 이번에는 얘를 복사를 하나 합니다. 쉬프트 눌러서 끌어당기면 똑같이 복사가 돼요. 오브젝트처럼. 이거는 세라믹이라고 할까요? 세라믹고, 색깔은 그냥 파랑으로 해놓고, 이번에는 반사값만 집어넣을게요. 그럼 도자기 같은 그런 반짝임이 나오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고 세라믹 클릭하고 적용. 아니면은 요 끝에 노드 보여요? 요거 조그만 거 동그라미? 요거 끌어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갖다가 끌어다 넣어도 돼요. 지금 봤어요? 이렇게 된 요 노드를 동그라미를 끌어다가 여기다 딱 넣어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오브젝트 선택하고 요거 이렇게 어사인 눌러도 되고. 됐죠? 자, 그렇게 됐고 렌더 해봅니다. 또 렌더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반짝거리는 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자, 반짝. 얘는 무반사, 얘는 반사. 그냥 리플렉트 값만 넣어줬고, 자, 여기서 얘를 조금 또 하나를 복사를 할게요. 쉬프트 누르고 하나 복사를 해서 얘는 세라믹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약간 무광 플라스틱?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색깔 다른 걸로 바꿀까요? 자, 오렌지색 같은 걸로 바꿨고 지금 반짝이죠 이렇게. 근데 클릭해서 요거를 조금 낮춰주면은 광이 좀 죽을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글로스니스라는 게 있어요. 글로스니스. 립글로스 생각하면 됩니다. 1이면은 완전 반짝반짝 거리는 거고 이 값이 낮아질수록 광이 죽는 거예요. 광이 없어졌죠 이렇게. 자, 너무 죽이지 말고 살짝 뭉개지는 정도로 여기 비춰요. 완전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무광이니까 아예 없는 거고 이거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사실 실리콘 같은 느낌인데 요 밑에 무광 플라스틱은 광이 있긴 있어요. 쭉 조금만 더 올리면 8, 7 정도로 갈까요? 7.5 요 정도로 가면은 적용을 해서 렌더링을 해볼게요. 어사인 띵 하고 선택한 거에 렌더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광이 아까하고는 많이 죽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해볼까요? 오브젝트를 하나 복사를 해놓고 카피. 자, 옆으로 이렇게 놔두고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할게요. 하나는 아까 세라믹이었던 거 적용을 할 거고 노드 잡고 끌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지금 무광 플라스틱이라고 해놓은 거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고요. 렌더 해보면은 자, 반짝이는 정도가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뭉개진 거 보이죠? 요거 이런 부분이 뭉개져 있고 여기는 또렷하게 나오게 되고 그런 차이예요. 확실하게 뭉개진 거 보이려면 0.75보다도 더 죽여가지고 0.65 정도로 해놓고 렌더 해보면은 많이 죽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광이. 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광이 죽으면 죽을수록 점점 실리콘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리콘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세라믹은 반짝이는 광이 들어간 거고 자, 이제는 거울 같은 거 작업을 할게요. 거울은 잠깐 이렇게 해놓고 플랜 같은 걸로 이쪽에다가 하나 그려서 작업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거울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작업을 해 봅시다. 자, 거울도 그냥 요거 복사해서 좋고 아니면은 그냥 새로 또 만들어도 좋고 끌어다가 하나 놓을게요. 그리고 얘는 거울입니다. 이제 거울. 뭐라? 거울. 거울은 뭐 디퓨즈는 아무 상관없어요. 색은 무슨 색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색이든 상관없고 밑에 반사가 완전 반사 흰색이면 되고요. 흰색.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레즈넬 리플렉션 프레넬이라고 하는 거 얘를 체크를 풀면은 얘는 무조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딴 거 아무것도 없이 완전 반사해 놓고 얘만 체크를 풀어버리면 얘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적용해 볼게요. 그러다가 적용 됐고 렌더 해봅니다. 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이죠? 완전히 반사돼서 비치는 거. 이게 거울이에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 시꺼먼 거는 이쪽 반대쪽에 있는 공간입니다. 비어있는 공간. 이렇게 나오는 게 거울. 됐어요. 거울. 자, 그 다음에는 뭐를 볼까나. 이제 거울까지 봤으니까 이번에 이제 투명한 거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오브젝트한테는 이제 투명한 효과를 줄게요. 하나 가져오고, 얘는 기본이니까 유리 갑시다. 유리. 그리고 유리 색깔은 뭐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생유리 같은 거 넣을 때를 대비해서 약간 핑크색 같은 거 일단 해놓을게요. 해놓고 반사, 유리도 반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 반사로 해놓으면 안 돼요. 약간 중간 정도 반사로만. 반사값은.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와서 리플렉트, 여기 있는 요 값을 완전 투명하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는 이런 투명한 놈이 나타나게 돼요. 유리입니다. 이거는 적용합니다. 자,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거 어사인 버튼을 눌러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렌더 보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약간 핑크색 물 들어있는 거 보이나요? 이런데 살짝쿵. 요 핑크색 물 들어있는 게 이 원래 색깔 요 놈이에요. 투명이 완전 투명으로 해놓다고 하더라도 반사되는 거 굴절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요 색이 살짝 먹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흰색으로 해놓으면은 렌더 해보면 이제 그런 핑크빛이 전혀 없이 나오겠죠. 완전 맑은 유리처럼 이렇게만 나오게 되는 거고. 됐어요? 여기에 굴절이 일어나는 부분이 생기고, 자, 유리를 할 때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IOR이라는 거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IOR. 그 프린트에도 보면 IOR 값이 이렇게 있는데 1.6 정도면은 유리를 의미하는 거고 1.3 정도면 물, 1이 되면 진공, 그런 식으로 나와요. 1로 한번 해볼까요? 1 하고 엔터 치고 렌더 해봅니다. 그러면 안 보이죠? 거의 투명하게 그냥 굴절 없이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야. 살짝쿵 느낌만 보이네. 자, 1인 경우 굴절이 없다는 뜻이에요. 굴절을 2.5 정도로 갑시다.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렌더 해보면은 이제 굴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게 보일 거고. 보이죠? 하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자, 기본, 아까 기본으로 해놨던 유리죠? 유리. 1.5 또는 1.6 그 정도로 해놓으면은 요 정도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딱히 정해져 있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상황에 맞춰 갖고 조금 더 나는 굴절이 일어나는 게 좋겠다 싶으면은 값을 조금 더 올려서 렌더링을 해보고, 또 조금 죽는 게 낫겠다 싶으면 좀 낮춰서 해보고, 그런 식으로 자기 눈에 맞춰주면은 제일 좋을 거예요. IOR 값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봤죠? 이제 색유리 갑니다. 이제 색유리가 표현이 되려면은 디퓨즈가 일단 색을 표현할 만한 어떤 색을 갖고 있게끔 해놓고, 리프렉트 요 부분에 요 값을 조금만 위로 올려요. 즉 반투명하게 이렇게. 그리고 렌더 해보면은 이제 색깔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좀 더 색을 많이 넣어볼까요? 자, 색을 많이 넣는데 여기 있는 IOR 값은 조금 내릴게요. 1.4 정도로. 그리고 클릭하고 색을 조금 더, 그러면 투명도가 조금 더 낮아지면은 색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색 유리 같은 거 들어간 거를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또 색을 과도하게 많이 넣어주고 싶어요. 진짜 색을 많이. 그러고 싶으면은 이제 여기 있는 fog라는 값을 쓰게 되는데, 자, 내가 얘를 완전 투명으로 바꿔 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 fog color라고 된 거 보이죠? 이 색깔 디퓨즈를 흰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흰색으로. 그리고 렌더 하면은 얘는 완전히 그냥 맑은 유리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fog 값 요거 클릭해 가지고 얘를 색깔 핑크에 가까운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색깔 변하는 거 보여요? 오케이 하고 렌더 해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건 뭐 핑크가 아니라 거의 핏빛에 가깝네. 자, fog는 값을 굉장히 조금만 줘도 돼요. 요 값을 여기 새추레이션 값을 거의 뭐 하얗다시피 정도로 줘도 얘네들은 그 색유리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거의 환해졌어요. 약간 밝은 핑크 보이죠? 여기 밝은 핑크 그렇게 된 거. 근데 얘는 아직도 빨개. 자, 이게 포그가 색이 한번 들어가면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완전히 0으로 다시 포그 없다 해놓고 포그 값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조금만 올려보세요. 이제 색깔 넣고서 세츄레이션을 조금만, 아주 조금, 정말 조금, 그리고 오케이 하고 렌더 해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값 들어가는 거 보이죠 지금? 예, 그렇게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포그 컬러라고 되어 있는 걸 완전히 흰색으로 다시 만들고 디퓨즈 컬러 얘를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올 만큼 어떤 색을 집어넣고 그 상태에서 지금 렌더 해보면 그냥 맑은 유리예요. 살짝 핑크빛 살짝 묻어 있습니다. 디퓨즈 때문에. 자, 포그 컬러 가서 얘를 조금만 아주 조금만, 자, 요만큼만 넣고 렌더. 그래도 얘는 이런 식으로 색이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갔죠? 정말 조금 넣는 겁니다. 색깔 넣을 때는, 포그 컬러 넣을 때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완전 시뻘개진 다음에 다시 렌더 했을 때 너무 색이 안 변해. 너무 빨개가지고 색을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변한다 싶으면 일단 0으로 해놓고 맑은 유리로 해놓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거, 자, 이렇게 해놓고선 여기 밑에 있는 뎁스 값 보이죠?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0.1 넣고 렌더. 깊이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전에는 이 색깔 들어가는 적용값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썼거든요. 0으로 해놓고 렌더 하면은 없죠? 지금 색이 거의 안 들어갔는데, 자, 여기에 0.001 이 정도만 넣고 또 렌더. 자, 그래도 이렇게 색이 많이 들어가네. 자, 0.9까지 갈게요. 0.98. 자, 그리고 렌더. 그러면은 오히려 색이 이제 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빨간색이 없어지는 게 보입니다. 자, 1.8, 1.5 그리고 또 렌더. 점점 더 허해지는 거 느낌이 보이는데, 그죠? 값이 5 정도 넣어볼까요? 렌더. 환해지는 게 보입니다. 아, 그러면은 색깔을 너무 빨갈 때는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조금씩 조절하면서 써먹을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죠. 예, 요 뎁스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주면 됩니다. 포그 컬러에 있는 거, 요 컬러를 조절을 하면서 써먹을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 알아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그래도 색깔이 많아지면 이 뎁스에 상관없이 많아집니다. 기본값은 1로 되어 있는 거고 포그 값 없애려면 0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0, 오케이. 그리고 렌더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포그가 없는 창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유리가 조금 그 우윳빛 유리라고 보통 말하는 거 있죠? 샤워실 같은 데 있는 거. 그런 유리도 요거예요. 글로스니스. 반짝이 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글로스가 낮아져서 이런 식으로 뿌얘지는 유리가 되느냐, 그런 차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뿌연 유리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기본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본 조합. 다시 한번 색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반사값, 반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리고 얘는 투명이냐 아니냐, 요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거기에 뭐 기본 V-ray 머티리얼 연습이라고 해갖고 한 12개 정도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거를 하나씩 그 값을 바꿔가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식으로 확인을 해주면 돼요. 아, 요거 하나 안 했다. 자, 색깔 넣는 거, 여기 색깔 넣는 거는 다 해봤는데 이제 재질 넣는 거 봅니다. 디퓨즈 옆에 요 네모난 버튼 있죠? 요거 눌러서 보면은 이제 우리 했던 거 비트맵, 맵에 비트맵,
맵이에요. 머티리얼 아닙니다. 맵, 비트맵, 클릭, 오케이. 그래서 비트맵을 찾아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이런 거다라고 해서 오픈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옆에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나오게 되고, 열어보면 여기에 노드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보여요. 보이죠? 끌어다가 여기다 연결해 주면은 아, 여기에 디퓨즈가 이런 식으로 먹는구나 라고 보이는 거고, 렌더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자, 디퓨즈가 들어가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죠? 기억나요? 이쪽에 오브젝트 가서 이거 UVW 맵 넣는 거 잊으면 안 돼요. UVW 맵 넣고, 얘는 원형처럼 또는 보자기처럼 실린더처럼 박스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매핑이 될지를 정하고 렌더링을 하고 하는 식으로 작업이 돼야 됩니다.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거 UVW 맵. 자, 됐어요. 일단 기본적인 거 여기까지 한번 봤고, 그 뒤에 이제 연습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전광판이나 블렌드 재질 같은 거 몇 개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